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경리. 결혼해서 남편 한진상이 있고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다. 풀타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집안일도 해야 하는 힘든 일상이지만 좀 더 인정받고 싶다는 목표가 있기에 힘들다는 티를 절대 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다. 세금 공제 후 남편 월급은 150만원, 140만원을 받고 있는 나보다 겨우 10만원 많았지만 남편은 나보다 근무 시간도 짧았고 잔업도 거의 없었다. 반면 보너스는 내가 훨씬 더 잘 나왔고 연봉으로 따지면 내가 남편보다 1000만원 정도 더 많았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나보다 고수입이라며 목을 뻣뻣이 세우고 집안일을 모두 나에게 떠넘겼다. 남편보다 퇴근 시간도 늦는 데다 집안일까지 전담하다 보니 몸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항상 게임에 열중해 있었다. 도움은 못 줄 망정 아깝다면서 물건을 절대 못 버리는 타입이라 넘쳐나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내 몫이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남편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내 심정이 어떤지 헤아리기는커녕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남편한테 솔직히 오만정이 떨어졌다. 저녁 아직이야? 좀 기다려. 지금 하고 있잖아. 저녁하는 동안 목욕탕 청소 좀 해주면 안 돼? 지금 나한테 청소라란 거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어디서 명령이야? 결국 남편은 내 부탁은 들어주지도 않고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옆에서 게임만 했다. 힘들게 저녁을 차려놨더니 남편은 저녁상을 보자마자 혓바닥을 차면서 나 오늘 햄버거 스테이크 안 당겨. 나 안 먹어. 라면서 수납장에서 컵라면을 꺼내더니 내가 만든 음식에는 손도 안 대고 컵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봐서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해. 식욕이 없어서 못 먹겠다잖아. 당신 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해? 나는 힘이 남아 돌아서 이런 거 만든 줄 알아? 거참 말 많네. 억울하면 나보다 돈 많이 벌던가.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어디서 불평이야 불평해? 내가 잘 버는 덕에 당신이 편하게 산다는 것만 잘 알아둬. 까먹지 말고. 그러더니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겨우 150만원 받아오면서 자기가 돈을 되게 잘 버는 줄 안다는 게 한심하다 못해 불쌍했다.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한테 짜증도 나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그땐 아직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오니 어쩐 일로 남편이 집에 없었다. 오랜만에 천천히 목욕이나 할까 하고 목욕탕에서 입욕제를 찾는데 수납장에서 툭 하고 물건이 하나 떨어졌다.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봤더니 러브호텔의 로고가 새겨진 빗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절대 물건을 못 버리는 남편의 성격으로 봐선 분명히 방 안에 다른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방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자 젊은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 몇 장이 발견됐다. 남편의 불륜을 확신한 나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준비를 위해서 우선은 무료 변호사 상담을 알아봤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다. 변호사는 남편이 불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했다. 호텔에 들어가거나 호텔방에서 같이 있는 수준의 사진이 아니면 남편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죽도록 쌓이는 기분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쇼핑몰에 들러서 장을 본 후 집에 가기로 했다. 장을 보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졌고 서둘러 화장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너무 길게 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목적 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후다닥 다목적 화장실로 뛰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보게 된 광경은 어떤 남녀가 하반신을 다 드러내놓고 나 뜨거운 짓을 하고 있었다. 차마 눈뜨고 못 볼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 저절로 비명소리가 나왔는데 동시에 그때 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눈을 뜨고 확인을 한 결과 하반신을 드러낸 남자는 바로 남편이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리야! 아니야, 이건 오해야. 문이 열려서 들어왔는데 여기 화장실이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체 제정신이니? 내가 열쇠를 안 잠갔나? 문 안 잠갔어? 말도 안 돼! 방금 전까지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건 힘들 거란 생각에 반포기 상태였는데 이렇게 빨리 증거를 찾게 되다니 다시 없을 기회라는 생각에 서둘러 사진을 찍었다. 그러자 남편이 핸드폰을 뺏으려고 나한테 달려들었다. 나는 얼른 다목적 화장실을 빠져나왔는데 남편이 바지도 올리지 않은 채 나를 쫓아서 밖으로 나와버린 것이다.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비명을 질렀고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추접하고 나쁘끄러운 사람이 내 남편이란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혐오스러웠다. 불륜녀는 그 뒤에서 필사적으로 몸을 가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계속 그러고 서 있을 거야? 얼른 들어가서 옷이라도 주워 입고 나와. 남편과 불륜녀가 허둥지둥 옷을 입는 사이 비명소리를 들은 경비원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 중에는 남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지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비원들이 몇 명 더 달려나왔다. 내가 경비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두 사람을 경비실로 끌고 갔다. 그 후 경찰에 신고당하고 풍기문란죄로 체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 불륜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게 발각됐고 남편은 불륜녀 부모에게 고소당하고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남편은 석방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왔다. 그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나 때문에 체포됐으니 책임을 지라고 했다. 미성년자와 불륜의 풍기문란죄까지 저지른 마당에 반성은커녕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남편에게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러자 남편은 정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너 네 월급으로 이혼하고 생활이 될 것 같아? 괜히 후회하지 말고 지금 취소해. 나는 시끄럽게 떠드는 남편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똑바로 보라고 내밀었다. 내가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다달이 받는 월급은 당신이 조금 더 많은데 연봉은 내가 1,000만 원이나 더 받거든? 그리고 요즘 세상에 150만 원으로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니? 누가 들으면 억소리라도 나는 줄? 잘난 척하려면 진짜 많이나 벌고 하던가. 남편은 원천징수를 보고 자기 연봉이 훨씬 적을 걸 확인하더니 할 말이 없어졌는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이혼할 거고 변호사 통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각오하고 있어. 위자료라니? 나 못해. 그 여자의 부모도 위자료 달라고 해서 통장에 있던 돈 다 털어서 줬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혼 얘기 없던 걸로 하자. 나 걔하고 절대 안 만난다고 걔네 부모한테 각서까지 썼어. 진짜야. 그럼 당신도 걱정할 거 없잖아. 남편은 이혼도 위자료도 거부했지만 더 이상 이 남자와 얘기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할 테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남편은 진심 당황하면서 변호사니 그런 거창한 거 말고 둘이서 차분히 대화를 하자고 했다. 마지막까지 왕찌질한 남편을 짐까지 싹 다 싸서 내보내자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혼 서류를 세트로 끼워서 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짐을 옮기려고 택배를 불렀는지 트럭 한 대가 집 앞으로 왔고 잠시 후 사람도 짐도 사라졌다. 소송을 걸자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간단히 처리됐다. 남편과 불륜녀 양쪽에 위자료를 청구하자 불륜녀는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책임질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 남편은 풍기문란죄로 체포됐던 사실이 들통나서 해고를 당했는데 위자료를 일시불로 낼 형편이 안 되니 매달 분할해서 내겠다고 연락이 왔다. 하지만 나는 남편과 길게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불로 내라고 못을 박았다. 위자료 입금을 지킬 것과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 날렸다. 남편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위자료로 써버린 데다 실직까지 했으니 도저히 생활이 안 됐고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 다시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툭하면 경찰서 신세를 지는 걸 보고 화가 난 전 시부모님은 전 남편을 데리고 가서 집 근처에서 알바자리를 하나 소개해줬다고 한다. 이혼 후 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도 하고 수입도 올라갔다. 몇 년 후 거래처 대표 이사와 재혼,
그때까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내놓고 지금은 고급 맨션의 최상층에서 살고 있다. 재혼한 남편은 인성도 바르고 수입이 얼마니 뭐니 따지지도 않고 집안일도 분담해서 하고 쉬는 날에는 나를 위해 직접 요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현재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첫 번째 결혼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경험이 나를 성장시킨 덕분일 거다. 끔찍한 기억을 다 견디고 난 후 얻게 된 행복과 일상을 더욱 소중히 하면서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